자, 이어서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개장 경략 해보도록 할 텐데요. 정경민 IBK 투자증권 분당센터 팀장, 김성훈 KM 파트너스 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어제 철강, 화학 이게 우리의 전통의 정말 관세 피해주들이 시세가 나니까 이게 뭔 일이야라고 얘기했는데 정경민 팀장께서 먼저 철강 쪽 이야기를 해주세요. 미국 기업들이 먼저 그냥 가격을 올려버리면서 우리 네. 관세마저도 뭐 할만하네 좀 이런 분석들이 여기저기 나옵니다. 네, 뭐 결론적으로는 뭐 화학도 그렇습니다만 철강 쪽은 오히려 역발상을 시작해야 되는 시점이다라고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관세가 사실 큰 영향을 줄 것 같지 않다라는 생각은 이제 시장에 좀 있었고, 이 철강은 뭐 이제 앵커께서도 긴 시간 말씀해 주셨습니다. 만성적으로 과잉 생산되고 공급이 중국. 이제 큰 이제 그런 시장인데요. 이제 특정 수요 그리고 뭐 정책에 따라서 철강의 어떤 이제 가격이 변화하면 그때 이제 사이클을 타고 이제 이 철강주들이 이제 움직이는 그런 흐름을 좀 보이는데, 우리나라 철강 제품이 또 미국에 가는 이제 그런 비중이 그렇게 높지도 않고 그것도 일부 기업들이 굉장히 한정적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우리나라를 제외하고 다른 기업들의 손발이 묶이는 상황이라면 철강의 생산이나 뭐 운송이나 이런 것들이 자극이 돼서 오히려 철강의 어떤 가격이 좀 정상화되는 그런 쪽으로 흘러갈 가능성도 있고, 중국도 때려주니까 그렇게 가능한 거죠. 그리고 만약에 중국에서 이제 부양책을 써서 중국으로 정말 싼 값에 막 수출이 되던 것들이 중국 내수로 한정이 되는 그런 상황이 나온다면 오히려 이제 철강석 가격이 이제 정상화되고, 또 우리는 또 물 들어올 때 노져야 되는 배 만들어야 되고, 또 얼마 2, 3일 전에 또 나와서 또 재건축 또 강남 일대 또 나왔죠. 토지거래 다 풀어줬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뭐 철강 들어갈 일이 또 이제 내수적으로도 굉장히 많은 그런 상황, 내외적으로 많은 그런 상황이라면 저는 오히려 뭐 이 관세나 이런 것들이 다른 나라들을 좀 붙잡고 우리의 어떤 숨통을 좀 튀게 해주는 역발상을 좀 시작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이제 어제 포스코홀딩스가 6% 정도 올랐었는데 이 만기를 감안하더라도 뭐 그냥 우연은 아닌 것 같아요. 분명히 외국인들의 수급도 그 정도를 감안한 그런 좀 매수세가 아닌가. 뭐 70만 원 가는 게 지금 20만 원대 와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한두 개 정도의 어떤 단서가 좀 풀려 나가고 한두 분기 정도의 실적만 좀 돌아서는 모습이 나오면 이 포스코홀딩스라는 거인이 70만 원 가던 이 거인이 지금 20만 원대에서 돌아서서 어느 정도 좀 반등의 흐름으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은 시기가 저는 올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어서, 저는 지표 종목인 포스코홀딩스만 보셔도 충분한 이 시황의 흐름을 좀 보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를 해주셨으니까 이 실은 포스코홀딩스는 우리 개인 투자자들도 굉장히 좋아했던 종목이고, 철만 하는 게 아닙니다. 철강만 하는 게 아니라 2차전지 소재, 지주사까지도 있는 한때는 삼각형 기업, 좋은 기업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주가가 처참하거든요. 아마 지금도 나도 포스코홀딩스 있는데라고 하실 텐데, 철강은 이렇게 해석한다면 2차전지 소재라든가 지주사 프리미엄 이런 쪽은 어떻게 좀 우리가 받아들일까요? 지주사의 프리미엄 이제 다른 자회사들의 가치가 올라왔을 때 프리미엄이 작용하는 거고, 지금은 이제 포스코자 들어가는 기업 중에 잘 나가는 기업들이 많이 없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지금은 디스카운트를 받는 요인이기 때문에 어쨌든 철강 쪽이 좀 돌아가기 시작한다라면 이 부분이 좀 정상화되는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철강이 먼저다. 2차 전지는 물론 이제 어제 좀 일부 종목들이 좀 올라오긴 했습니다만 이게 뭐 구조적인 변화는 아닌 것 같고요. 어쨌든 지금 생태계가 변하는 이제 그런 과정이 좀 있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2차 전지 쪽 뭐 충전기 인프라 뭐 이런 쪽이 조금 가속화되는 뭐 2분기 이후 정도는 어느 정도 좀 반등세를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철강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 올드보이, 올드산업 하나 더 볼게요. 화학 보도록 할 텐데, 어제 철강도 철강이지만 화학도 분명히 옵션 만기도 있었다 쳐도 금호석유 어제 이제 MSCI 편출에 관련한 적립 종목으로도 여러분께 소개를 해줬었는데, 화학도 어제 다 괜찮았었거든요. 화학은 또 이거 거의 끝난 산업 아닌가 이런 분들 많이 계시는데요. 네, 지금 보면은 뭐 소외주들의 반등에 조금 힘을 얻은 분위기도 있고, 중국의 이제 관세와 관련돼서 반사이익 기대감이 조금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워낙에 많이 빠졌기도 하고요. 뭐 일단 LG화학, 롯데케미칼, 하나솔루션 이런 종목들 보면은 일단 중국과의 겹치는 이 범용 제품을 생산하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의 흐름에서 보면은 중국이 관세를 맞으니까 잘 감산을 하겠다. 그러면서 가격이 올라갔고, 일단 에폭시 수지, 합성 수지만 보더라도 중국에서 이제 글리세린 원재료 가격이 상승을 하면서 중국산 메리트가 조금 없어졌기 때문에 오히려 한국 같은 경우는 프로필렌으로 에폭시 수지 이제 생산하기 때문에 프로필렌 가격과 거의 비슷해졌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한국의 제품 가격이 어느 정도 메리트가 좀 부각이 되는 것이 아니냐.
근데 이것을 보면은 제가 핵심은 뭐냐면 네. 단기성 재료로 이것을 우리가 이 기술적 반등으로서 해석을 해야 되느냐, 업황이 돌아서느냐, 긴 터널의 어둠에서 이제 돌아오는 흐름을 화학이, 보려면 예. 제가 봤을 땐 긴 호흡으로 계속 트래킹하는 것이 네. 중요하다. 제가 하는 말씀은 뭐냐면 네. 다른 좀 매력적인 섹터들이 워낙 많아서 네. 굳이 화학 쪽을 신규로 편입하기에는 예. 또 너무 이른 상황이 아니겠느냐라고 보고 있어서 네. 일단 근본적으로 봤을 때는 4월 이후에 정책적인 이슈를 정말 확인을 한 번 더 해보고 그다음에 업황이 확인되는지. 그래서 금호석유 같은 경우는 지금 작년에 영업이 감소했었어도 흑자를 계속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 힘들 바닥에서 때. 먼저 네. 반등을 했었고요. 롯데케미칼은 8,900억 손실을 계속 기록하면서 탑픽으로서는 계속해서 많이 이제 바닥에서 상승한 그래도 금호석유 쪽으로서의 반등폭 조금 더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학이 하여간 힘들었던 이유가 중국의 저가 제품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관세가 매겨지면서 중국도 감산을 해서 분명히 플러스 요인은 있다. 예, 트럼프의 관세가. 그러나 우리 김성훈 대표가 이게 터널을 통과하는 거냐? 그건 아니다. 터널에 있다. 아직은. 아직은 터널에 갇혀 끝은 있죠. 보여. 끝은 보여요. 계속 트래킹 해야죠. 아, 그렇군요. 그거 뭐 2차 전지와 비슷하게 끝이 보인다고 해도 뭐 네, 1년간 알겠습니다. 끝이 보일 수도 있고요. 예. 빚은 들어오는 거죠? 빚은 살짝 보이고 살짝 있습니다. 보이고 예. 있다. 여기까지로 화학업종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두 분의 개장 키워드를 열어보도록 할까요? 정명희 팀장이 너네들만 레벨업. 김성훈 대표는 방조전. 너네들만 레벨업? 방조 전면 저랑 비슷한 네. 너네들만 레벨업. 이냐? 예, 쟤네들만 걔네들이죠, 레벨업이죠. 걔네들이죠, 네, 쟤네들. 방조 전 네, 뭐 네. 이쪽일 네. 것 같고 저는 이번 주 굉장히 좀 조심한 이제 그런 좀 생각을 좀 했었는데 네. 시장이 굉장히 좋고요. 20조 이상의 좀 거래 대금이 좀 돌아가는 상황인데 지수는 약간 이제 속도를 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걸 돌려 말하면 이제 가는 종목들이 계속 가는 이제 시장의 전형적인 모멘텀 시장의 특징을 좀 나타내는 것 같아요. 일단 뭐 중국의 양회 3월달에 있을 그리고 이제 또 공매도 재개 뭐 이런 이제 큰 이벤트 전에는 지금 이런 현상이 좀 계속해서 좀 짙어질 가능성이 좀 매우 높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네. 이게 또 중소형주가 아니라 요즘엔 대형주들이 실적 뽑아내고 그냥 수급으로 좀 뽑아버리잖아요. 며칠 갑니다. 네, 오늘 네. 뭐 한 2, 3%, 3, 4% 좀 조정이 나오지만 이게 방향성이 흔들리는 이제 그런 정도의 조정은 아닌 것 같고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투자자들의 심리, 소위 말하는 포모를 자극하기 때문에 이 종목들이 없는 분들은 굉장히 좀 소외를 느낄 만한 그런 시장이 아닌가 싶어요. 저의 이제 큰 맥락으로 봤을 때는 삼성전자를 다소가 아니라 제법 긍정적으로 좀 보셔도 좋겠다. 이제는 네. 그리고 중국에 대한 그런 중국이 뭔가 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를 폄하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뭐 화학이나 철강도 이제 그런 내용이고요. 경기 부양을. 네. 네. 그래서 이제 단기로는 뭐 조선, 방산, 뭐 전력, 재건 뭐 이런 쪽에 관통하는 주요 섹터들이 큰 흐름에는 좀 움직일 수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한 발 뒤에서 좀 준비를 해야 될 것들은 삼성전자와 이런 이 산업재들, 경기 민감 섹터들, 소위 말하는 중국 관련된 종목들을 네, 뭐 3월 달에는 좀 시세가 나올 수 있으니 좀 준비를 해야 되겠다. 뭐 이렇게 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정경민 팀장의 너네들만 레벨업 하냐의 취지는 방산, 또 조선, 네. 전력 인프라 좋다. 네. 그러나 너네들만이 다가 아니다. 나도 있다. 철강화학의 올드보이들. 네. 여기에는 중국의 경기 부양도 있고 또 올드보이는 아니지만 삼성전자 진짜 외면되고 무시받아왔지만 그렇죠. 지금 네, 네. 삼성전자 그리고 이제 만약에 공매도가 재개되는 그런 상황이라면 이 어떤 이제 공학적으로 봐서 삼성전자를 공매도를 못 하다 보니까 눌러놓는 수급들이 상당히 있거든요. 그게 좀 제곱되면 저는 삼성전자의 베이스라인이 지금은 한 5만 5천, 6천 원이지만 그때는 한 6만 원대 초반 정도로 쓱 올려놓고 시작할 수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5자를 봤는데 이거 뭐 6만 1천, 2천 원에 삼성전자를 사야 돼? 라는 그런 생각이 또 들거든요. 근데 또 그때 가죠. 예,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반도체 뭐 이런 좀 수주들 네. 아까 이제 뭐 나왔던 시스템 반도체나 또 HBM 이런 것들 수주 뭐 2분기, 3분기에 툭 튀어나와 가지고 갑자기 7만 원 딱 올라가면 뭐 영영 못 사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삼성전자 뭐 여기서 물려봐야 크게 물릴 일은 없다고 네. 좀 생각이 들고 그 움직이는 그런 속도감도 3월 달에는 제법 나올 수도 있으니까 삼성전자를 더 이상은 무시하지 말자라는 이 포인트가 오늘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이제 포인트였습니다. 네, 관련해서 시황을 살짝 전해드리겠습니다. 코스피 0.3% 상승 출발, 코스닥 0.5% 상승인데 삼성전자 무시하지 말라 쪽에서 앞서도 얘기했지만은 파운드리 공장 빠르면 여름께부터 뭐 셧다운 풀고 막 돌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오늘도요. 어제에 이어서 이쪽 라인들 가온칩스, LX세미콘, 퀄리타스 반도체,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AD 테크놀로지
크게 보면 이제 에이직 쪽 또 파운드리 쪽이 엄청 뜨겁게 반응을 하고 조금 더 나가서 우리 한때 잊혀졌던 CXL 뭐 이런 네오셈, 엑시콘 이런 친구들 있지 않습니까? 다 지금 15%, 10%대 급등을 하고 있어요. 이게 결국은 삼성전자 무시하지 말라와 연관이 돼 있는 그쪽 테마고 삼성전자 역시도 1%대 상승을 하고 있다는 점 먼저 빠르게 시황 전해드립니다. 김성훈 대표, 방, 조, 전 네. 이제 이게 더 간다는 건가요? 아니면 다 왔다는 건가요? 네. 어떻게 할까요? 순서대로 방산이 최근에 가장 셌고 네. 조선 그다음에 전력인데 전력을 제일 네. 뒤에 놓은 게 네. 그래도 전력이 남은 이제 캐파이 룸은 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전력 쪽으로서의 흐름을 한번 같이 보자. 조종시 매수 관점으로 네. 계속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오늘 이제 보니까 시가에서 보니까 현대 일렉트로닉이 한 4% 정도 하락을 하고 있고 LG 일렉트로닉도 어제 급등세 이후에 조정폭이 좀 큰 상황이라서 전이 먼저 당하네요. 네네. 그래서 일단 지금 보면은 딥시크 충격 이후에 전력주들의 매력도가 그래도 회복세는 좀 빠른 편이고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로서의 이 인프라 확대에서 전력비를 또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어제 이제 재건주도 상승하면서 전력 관련주들도 뭐 흐름이 굉장히 좋았었고요. 그리고 일단 LS 일렉트로닉 같은 경우는 데이터 센터라든가 우리가 초전도 케이블 라인업을 어제 엑스포에서 공개를 하면서 예. 빅테크들의 수주가 남아있다고 대표가 이제 발표를 하면서 추가 수주 기대감이 좀 더 높아지는 그거였죠. 예, 네.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AI 빅테크 업체들은 일단 클라우드 쪽의 성장은 일부 둔화되는 흐름을 보여줬지만은 캐펙스 투자는 계속한다고 하면서 AI 데이터 센터 쪽으로의 수혜를 기대한다면은 전력주들의 흐름을 계속 지켜봐야 되는데 악재는 하나 있습니다. 네네. 과거에 트럼프 1기 때 60% 이상의 관세를 매긴 적이 있어서 이번에도 4월 달에 일단 전력기기들에 대한 관세의 여파는 어느 정도 있지만 전체 전력기들 합산을 보니까 미국 비중이 한 44%까지 늘어났더라고요. 그래서 미국 쪽으로의 흐름을 본다면은 관세 여파는 일정 부분 남아 있어도 캐펙스 투자라든가 일부 장점이 더 많은 쪽이라서 사실 LG 그룹주도 어저께 하나그룹주에서 하나지주사가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오늘 보니까는 저는 LS 쪽의 저평가 흐름이 지속되면서 일단 탑픽으로는 LS 쪽을 한 번 더 지켜보자 그렇게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방, 조, 전, 방위, 조선, 전력 인프라 중에서 일단 전력 인프라 쪽에 방점을 찍어 주셨고요. 그중에 LS 일렉트릭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오늘 때마침 뭐 두 분 얘기를 들었는지 모르지만 시장이 방위와 조선이 살짝 조정을 받고 있거든요. 방, 조는 어떻게 해요? 이 친구들은? 물론 이게 뭐 조정 받았다고 말하기도 그래요. 다 벌고 계시는 그런 영역이어서. 네, 지금 보면은 조선 쪽은 사실 이제 우리가 방사는 작년에 12월 달에 이제 이 계엄 이슈 때문에 한 차례 고점 대비해서 대장주들이 한 20% 이상씩의 조정을 한번 받았다가 회복을 한 거고 네. 조선주는 제가 특별한 악재를 보더라도 가격적으로 너무 밸류에이션이 부담됐다는 한 가지 요소로 조정을 받는다 언론에서도 많이 얘기를 했지만 하다가 안 받았잖아요. 네, 네. 가격의 이슈 때문에 자꾸 이게 조선주를 폄하하는 것 때문에 조선주들이 오히려 더 상승폭을 높였고 이번에는 사실 MRO 관련된 모멘텀들이 굉장히 많이 살아나면서 뭐 하나오션이라든가 지금 보면은 뭐 HD 현대중공업도 이 해군함 관련돼서 이제 이 수주 이슈가 계속 남아 있고 또 조선업법이 이제 이 수정이 되면서 사실 동맹국들에 대한 수주 그래서 중국의 또 이것도 우리가 석유왕 얘기를 하면서도 중국 쪽의 수주 모멘텀들이 한국 쪽으로 계속 오면서 사실 이 엔진주들도 그렇고 엔진 그다음에 기자재 쪽 다 같이 좋아지는 흐름. 뭐 도크가 없어서 뭐 배를 못 만들고 있는 상황이 지속이 되면서 사실 인건비도 조금씩 하락을 하면서 상대적으로 굉장히 많은 호재성 이슈들이 조선주 쪽으로는 풍부하게 전해지는 흐름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조선주 쪽은 뭐 조정을 기대하기보다는 그래도 일부분을 담는다면은 한 번에 이제 이 포트폴리오에 다 담지는 않더라도 일부는 가져가야 되는 전략을 계속 써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럼 방조전 중에 셋 다 가져가자는 쪽이었네요. 일단은 대표는 셋 다 가져가지만은 그래도 전력이다. 전력은 아, 예. 사실 예. 상대적으로 좀 싸다. 네. 그래서 추가적으로 조금만 말씀을 드리면 네네. 일단 해외 쪽으로 보면 히타치가 한 30배 정도 되거든요. 근데 증설은 제일 많이 하죠. 그리고 GE, 이 베노바 같은 경우가 50배인데 그래서 미국 회사들은 어차피 밸류에이션이 높으니까 그것은 제외하더라도 상대적으로 이 할증을 조금 붙는다면은 30배까지 우리가 예상을 한다면은 지금보다 업사이드는 한 20% 정도는 더 남아 있을 수 있을 가능성들이 높다. 그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전력 쪽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어제 장에서 정명희 팀장 좀 의외였었던 게 한화 비전이었었습니다. 한화 비전이 갑작스럽게 상한가를 치면서 이제 지금 한화 비전은 늘 지금 한미 반도체와의 뭐 특허 싸움부터 해가지고 뭐 굉장히 갑론을박이 되고 있는 그런 기업이었었는데 저희가 어제 그 일발에서 한화 비전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은 이제 그림을 하나가 있으면 좋겠는데 원래 이 한화 인더스트리얼이 첫째 형님, 그러니까 저 김동관의 부회장한테 있었잖아요. 하고 원래 막내였던 셋째 김동선 부사회장은 서비스 유통만 하고 있었는데 저 하나 비전하고 저 하나 세미텍이 이제 셋째한테 갔어요. 저 밑엔 또 하나 로보틱스라는 로봇도 있고 그래서 뭐 왜 저게 큰 형이 그냥 하지 왜 셋째한테 주냐 막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김동선 부사장이 화났던 건가요? 어제 갑자기 한화 비전 여러분 보시면요. 주가가 그냥 12시 기점으로 상을 치거든요. 오늘 이제 정명 팀장한테 여쭤보고 싶은 것은 한화 비전만 한번 좀 물어보도록 할게요. 하고 이제 자, 저 한화 비전, 한화 로보틱스 요즘 저 기업들 라인도 함께 궁금한데 지금 한미 반도체와 한화 비전, SK 하이닉스는 듀얼 벤더를 쓰고 싶어 하는 거거든요. 그게 가능한지, 한미 반도체는 어떻게 해야 될지. 또 지금 신규로 또 김동선 부사장이 한번 해보자고 하니까 한화 비전을 또 눈여겨봐야 될지 종합적 질문입니다. 비전을 말씀하시면서 로보틱스를 자주 말씀하시는 거 봐서는 뭔가 들으셨던 거 아닙니다. 아닌가요? 예. 그래서 시장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아들들한테 이제 소위 말하는 끝났는데. 거버넌스라고 뭐 유식한 말로 하지만 결국에는 이제 후계구도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둘째한테는 금융 쪽을 가고 첫째한테는 현재 주력을 좀 내보내고 셋째한테는 원래 서비스 쪽이었는데 이제 너무 좀 성장성이 없는 산업이다 보니까 일부분을 이제 하나 둘씩 떼서 이쪽으로 갖다 붙여주는 이제 그런 지배구조의 흐름이 나오는데 어제 그제 이게 지금 하나비전 같은 경우는 3만 원부터 올라왔거든요. 이제 한미 반도체와의 어떤 이제 소송 뭐 이런 것도 얘기 나오고 경쟁. 아워홈 인수를 하는데 뭐 몇 천억을 여기서 떼다가 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뭐 이런 부분이 있는데 한화 비전만 딱 놓고 봤을 때 저는 포인트는 두 가지라고 봐요. 앞으로 이제 어떤 이 약간 중간 지주사 같은 이제 그런 성격이거든요. 한화 비전이 여기에 이제 어떤 것들이 갖다 이제 더 붙여질 것, 신사업들이 붙여질 것인가 여기에 따른 이제 시장의 기대감이 있고 그 중에 가장 지금 부각이 되는 부분이 한화 로보틱스 부분입니다. 이것도 이제 두산 로보틱스 정도의 어떤 기술력과 뭐 사이즈가 좀 되거든요. 원래는 이제 한화의 자회사였는데 이게 한화 갤러리하고 서비스하고 셋째한테 한화하고 줘버렸어요. 네, 이렇게 지분이 좀 섞이면서 이제 이쪽으로 이제 넘겨주는 그런 그림이 좀 잡혀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중간 지수사에 있는 한화 비전 같은 경우에는 큰 힘을 받고 본래의 영업이익을 할 수 있는 예전에 이제 한화 정밀기계, 한화 세미텍. 세미텍 쪽에서는 또 공급 이슈가 나왔었죠. 그 이제 그 얘기가 이제 사실로 밝혀지면서 거기에 따른 불확실성도 해소됐고, 그러니까 악재는 다 해소되고 호재는 반영이 되고 뭐 이런 흐름이 좀 나오고 있다 보니까 한화비전도 뭐 지금 3만 원부터 올라오는 굉장히 좀 가파른 상승을 보여서 오늘 조금 조정을 받고는 있습니다만 지금 앞으로 이제 그 지배구조에 관련돼서 이제 앞으로 이제 붙여 나갈 것들을 좀 생각해 보면 시장에서는 더 높은 곳을 바라보고 있는 이제 그런 흐름이 좀 나오는 것 같고요. 한미 반도체는 또 한미 반도체 나름대로의 또 실적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그 부분을 또 이제 오너께서 또 이제 어느 정도 이 주식을 매수를 해줌으로써 그리고 이제 자사주 소각도 있었죠. 뭐 이런 하여튼 주주 친화책을 잘 펼치면서 어쨌든 두 기업이 모두 다 이 본업과 그리고 주주 친화책 혹은 지배구조 이런 쪽으로 또 좋은 흐름을 좀 보이고 있어서 저는 뭐 두 기업 한미반도체도 그렇고 하나비전도 좋은 흐름 뭐 계속해서 뭐 하루 이틀 정도의 조정은 좀 있겠습니다만 좋은 흐름을 계속해서 좀 보여주지 않을까 좀 기대를 하셔도 좋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특허 소송도 있는데 우리 정경민 팀장은 한화비전의 TC본더 뭐 혹자는 안 될 거다 그냥 한미 반도체에 워낙 좋다 뭐 이런 얘기도 있지만 또 하이닉스가 결국은 듀얼 벤더를 쓸 것이다 뭐 여러 해석이 있기는 한데요. 네. 그리고 이제 지금 중요한 거는 이제 그 HBM4에 들어가는 걸 하이닉스랑 같이 개발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3E에 들어가는 건 좀 소송에 묶여 있습니다만 뭐 다들 거물급 로펌을 또 선임해서 뭐 한다라는 자체가 물러서지 않겠다라는 거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바라보는 쪽은 한미 반도체가 지금은 이제 4 쪽은 약간 얘기가 없어요. 근데 그거를 좀 선점했다라는 차원에서 이쪽 주주와 이쪽 주주 모두 우리가 더 낫다라는 얘기를 좀 하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좀 개인적으로는 한화비전 쪽이 조금 더 포시대에는 HBM 포시대에는 거기에는 근데 뭐 좀 마진율이 높지 않고 시장이 크진 않겠습니다만 그런 좀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도 그런 것들을 좀 털고 가면서 제 값을 좀 받아가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으니까요. 하나비전 좀 기대해 보셔도 좀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다시 한번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 한화그룹의 주한화, 지주회사죠. 주한화가 또 거의 4.8%대를 오르고 있습니다. 최근만 해도 거의 지금 20% 넘게 지금 주한화가 시세가 나고 있는데요. 김성훈 대표, 형제인가요 혹시? 네. 네? 가족관계가 형제인가요? 네네, 형제입니다. 네. 네네. 지금 이제 하나그룹이 삼형제인데 네. 큰형은 원래 잘했고 셋째가 지금 이제 한화비전 받으면서 로봇 TC본도로 가게 되는데 둘째가 이제 우리 그 한화생명 뭐 증권 좀 이렇게 갖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둘째 입장에서도 너무 지금 스포트라이트를 못 받으니까 뭐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투자증권과 하나생명 라인들도 한번 분석을 해주시죠. 뭐 사실 둘째 입장에서는 워낙에 이제 뭐 첫째 사업 부분이 워낙 잘 나가고 다 갖고 있고, 갔고, 예. 예, 셋째 같은 경우는 사고는 많이 쳤지만 그래도 화끈한 성격에 어느 정도 신사업에 대해서 추진력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요번에 그런 줬고, 부분들을 좀 예. 많이 줬는데 뭐 둘째 같은 경우는 그래도 저는 이제 하나생명은 사실 성장성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저항선이 많이 걸릴 수 있는 산업이고 네. 그나마 본다면은 뭐 하나투자증권인데 하나투자증권 증권주들 같은 경우 이번에 뭐 5대사 같은 경우 다 영업이익 1조대를 기록했고 뭐 하나증권 같은 경우는 그 정도 수준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부각될 수 있는 거는 하나증권 하면 항상 비트코인 두나무의 지분 얘기를 많이 했지만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투자증권에 대한 메리트는 그래도 일부분 모멘텀은 좀 있다. 근데 그래도는 상대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좀 제한된 성장의 이 포트폴리오를 갖고 있어서 네. 저는 뭔가 뭐 불만은 계속 쌓여가지만 그래도 워낙 아버님이 무섭기 때문에 네. 그런 불만은 표출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고 있어서 네. 본업만 잘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네. 나머지 또 추가 홍콩물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좀 네. 기다려보자라는 바람입니다. 우리 형제 김성훈 대표. 왜냐면 형제 간에 또 기싸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큰형만 또 셋째도 나도 그럼 둘째도 해서 저희가 하나생명, 하나투자증권까지도 함께 이야기를 해봤고 오늘 업종 중 놓고 보면 로봇이 다시 힘을 내고 있고요. 뷰티 쪽 라인들 눈에 들어오고 식음료도 눈에 들어옵니다. 김성훈 대표 좀 한 번 더 가죠. 우리 대표 살림남이잖아요. 네네, 모든 맞습니다. 지금 집안 살림을 도맡아 하고 장도 직접 보시고 계시는데 식음료 말이에요. 은근히 관세 피난처로 지금 오르고 있는데 그렇게 관심을 못 받아요. 네, 일단 성장성이 떨어져서 그런가요? 뭐 성장성도 그렇고 지금 보면은 워낙에 이제 이 소비 심리가 네. 위축이 되다 보니까 워낙 가격도 좀 비쌉니다. 그래서 외식도 그렇고 사실 가정에서 해 먹는 것도 냉파를 좀 많이 하는 편이고 네. 새롭게 이제 이 식품 가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많이 냉파라는 막혀 게 있고 파먹기. 냉장고를 파먹기죠. 그러니까 파먹기. 왜냐하면 이 소비를 줄인다는 의미에서 네. 제가 말씀드리는데 그래도 제가 본 중에는 뭐 삼양식품 얘기는 너무 지루해서 그걸 제외한다면 오리온 같은 경우에 오리온이요? 한번 볼까요? 제가 자주 먹는 게 비초비라는 그 과자인데요. 네. 일본에서 선풍적인 인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팔로우업을 하고 있는데 일본에서 인기예요. 네네 비스켓 초콜릿 비스켓이라고 네. 요게 굉장히 그러니까 초콜릿을 안에 뭉텅이로 넣었어요. 근데 네. 일본에서 지금 그 유튜브에서 굉장한 인기를 얻고 있어서 제가 삼양식품 이후에 차기작이 될까를 계속 트래킹하고 있어서 예. 나중에 되면은 말씀을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네. 계속 사 먹고 있고요. 예. 그래서 지금 오리온도 4분기 실적 보니까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전년 동기 대비 16% 증가를 하면서 그나마 초코송이라든가 이 비초비의 인기를 힘입어서 오리온의 주가를 흐름을 계속해서 우리가 팔로우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뭐 추가적으로 본다면은 그나마 일단 눈에 띄는 업종들을 봤을 때는 풀무원도 사실 이제 우리가 창사 이래로 매출 3조 클럽을 달성하면서 주가의 반등을 보여주고 있지만 업황 자체적으로 수급이 붙질 않다 보니까 예. 사실 이런 실적들이 조금 묻히는 분위기는 나와주고 있어서 지금의 흐름으로 그러면은 당연히 원픽을 뽑자면은 저는 그래도 이제 좀 몸집이 좀 가벼운 S&D 쪽을 조금 더 유심히 살펴보자. 주가가 많이 올랐어도 멀티플이 좀 싸거든요. 예. 그래서 삼양식품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중국 진출에 대한 기대감 이제 성공 쪽이라고 얘기는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네. 100만 원은 시간이 갈수록 돌파의 가능성들은 있습니다만은 조금 더 무거워졌습니다. 그래서 가벼운 쪽을 고르자면 그래도 소스 쪽으로는 S&D의 멀티플이 좀 싸고 움직임이 나왔을 때 좀 빠르게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쪽을 한번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아서 차기작으로는 오리온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식음료 쪽 워낙 업종 사이즈가 작아서 ETF나 인덱스도 안 들어오는데 그 들어오는 자금마저 삼양식품이 다 먹어가지고 기운은 빠졌지만은 오리온에 대한 차기 불닭볶음면, 삼양식품의 불닭볶음면을 능가할 수도 있을 것 같은 비초비요. 네, 비초비. 네, 비초비, 과자 비초비. 일본에서 선풍적인 인기 맞죠? 맞습니다. 맞아요. 한번 나중에 검색을 네, 한번 해보시기 알겠습니다. 바라겠습니다. 비초비와 K 과자까지 해서 오리온 봤고요. 정명희 팀장, 오늘도 좀 보면 아모레 G, 두산이 2.58% 올라가고 한화 4.15, 어제는 LS였는데 오늘 좀 쉬고 있고 삼성생명이 6%, 삼성물산이 2.5%. 삼성생명은 지금 뭐 상당히 좀 시세도 나고 있고 원래 K증시에서 지주사 뭐 이런 거 그냥 무시 받아야 돼 왔잖아요. 지주사들이 이제 좀 춤추기 시작하면 이제 장이 끝물이라는 끝물이에요. 그런 얘기가 좀 있었기 때문에 뭐 지주사라고 해서 지금 뭐 다 그런 게 아니라 지금 한화, 뭐 LS 이런 것만 움직이는 거고요. 네. 제가 오늘 보는 가장 큰 제가 오늘 왠지 두산 에너빌리티가 두산. 좀 튈 것 같은 네. 느낌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외국인들이 12월, 1월 동안에 조정받았을 때 가장 많이 사뒀던 것이 조정, 전력설비 그리고 이제 원전이라고 좀 생각이 들었었는데 네. 이제야 이제 좀 불을 뿜는 것 같고 만약에 이제 제가 소위 말하는 단타를 친다라면 두산 에너빌리티 한 25,000원 정도 뭐 이렇게 손절 잡아놓고 한번 지금은 신고가거든요. 한번 좀 따라가 보는 이제 그런 매매를 좀 할 것 같은데 최근에 이제 올랐었던 두산 에너빌리티가 저는 원전 때문에 뭐 이렇게 오른 줄 알았더니 원전이 아닌 것 같아요. 네. 가스터빈 때문에 오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가스터빈을 만들 수 있는 나라, 그러니까 뭐 이 군함에 들어가는 게 다들 이게 일반 뭐 배에 들어가는 디젤 엔진으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네. 많은데 제가 이제 밀떡이니까 말씀드릴게요. 네. 가스터빈 엔진을 달거든요. 뭐 정조대함 이런 것들에도 가스터빈이 4개가 들어갑니다. 근데 가스터빈이 어떤 엔진이냐? 항공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반적으로 디젤을 떼서 그걸 폭발을 시켜가지고 하는 그런 엔진이 아니라 이 군함들은 30노트 이상의 빠른 속도를 내야 되기 때문에 가스터빈 엔진을 쓰는데 가스터빈 엔진을 만들 수 있는 기술력은 두산 에너빌리티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그럼 방산도 되네요. 방산이죠. 그리고 이제 항공기 엔진의 그런 좀 개발도 좀 들어가고 있고 그래서 뭐 엔진 선박 엔진 관련된 종목들 올라가는 거는 이제 일반 민수 쪽이고 네. 원래 사용되고 있었던 이제 제너럴 일렉트릭 쪽의 가스터빈을 미국이 이제 주문하면서 우리는 이 가스터빈을 넣어줘 아니면 이렇게 할지 아니면 니들 거 좋은 거 있으면 갖다 써 뭐 이렇게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원전이 올랐다면 원전 관련된 종목들이 같이 올랐어야 되는데 두산 에너빌리티만 올랐다라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 저는 가스터빈에 대한 이제 그런 기대치, 그런 기술력에 따른 이제 그런 팔로업 때문에 좀 오른 부분이 좀 있지 않나 좀 생각을 해보고 외국인들의 지금 뭐 마지막 남은 이 사전 섭렵했었던 종목 수급이 좀 들어왔었던 종목들 중에서는 좀 두산 에너빌리티가 사실상 마지막 남은 종목이거든요. 나머지 종목들은 네. 다 시세가 낮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오늘 나는 시세에 대해서는 좀 저 개인적으로는 좀 추격을 해보고 싶었는데 좀 주가가 좀 많이 좀 오르네요. 이건 뭐 성향에 따라서 이게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산도 한번 봐주세요. 지금 두산은 계속 오르면서 투자 유의, 투자 경고까지 두산 에너빌리티 이야기해 주셨으니까 아마 5월 편입을 좀 예상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이렇게 정도 올랐는데 보통 페낫괴 아마 정경희 팀장도 많이 보셨잖아요. 많은 질문이 두산 여기에서 또 들어가야 돼? 뭐 이런 질문들 많이 있는데 네. 어떠세요? 이 지주라서 두산 이제 뭐 경고 딱지가 이제 벗겨지기만을 기다렸던 분도 많이 계신 것 같고 네. 그다음에 또 이제 CCL 쪽이죠. 이 기판 쪽 옛날 이제 두산전자에 네. 이제 이게 또 이제 미국 쪽에 수출도 좀 많고 하다 보니까 그 반도체 기판 쪽으로요. 이제 그런 얘기들 때문에라도 좀 두산이 계속해서 좀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에 예. 또 이제 지수 편입에 대한 이슈까지 좀 놓여 있다라고 한다면 그렇죠. 두산은 좀 지속적인 상승을 해줄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뭐 지금 일각에서는 지금 이제 뭐 5조 중반대 왔었는데 뭐 7조 정도까지 바라보는 이제 그런 시청 레포트에 기준으로. 있어요. 뭐 그렇게 본다면 이건 지주사라기보다는 이제 자기가 사업 가지고 지주사? 있는 그렇죠. 영업이익 그러니까 별도 기준으로 보시면 확인이 가능하실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좀 감안을 해본다면 글쎄 뭐 시장에서는 뭐 6조 이상의 그런 시가총액을 기대하는 그런 수급은 지금 충분히 나올 수 있다. 그리고 이게 또 편입이 되기 또 직전이 또 진짜잖아요. 그렇게 그러니까요. 본다면은 페낫괴. 예, 7조 이상 뭐 좀 슈팅 나오면 한 8조까지도 이렇게 좀 기대해 볼 수 있으니까 뭐 좀 많이 오르고 무거운 종목이긴 합니다만
또 무거운 애들이 가속도 붙으면 무섭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감안해 봤을 때는 두산이 뭐 주의나 경고 딱지가 해제됐을 때 또 모멘텀이 나올 수 있다라는 점도 좀 고려해 보실 만하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현재 시각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조금 더 시세가 나고 있고요. 바이오 쪽도 수급 오고 있거든요. 저희가 계속해서 개장 공략 상황들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장 공략 여기까지 하죠. 오늘 두 분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